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6월 고2 전국여러학력평가 한국지리 해설 강의의 민병건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총평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 어떻게 꾸려져 있는지 선생님과 함께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이거든요. 자, 어쨌든 오늘 시험 보고 오느라 굉장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자, 이 한국지리 문제를 학교에서 본격적으로 배우고 나서 처음 보게 되는 이런 시험이었잖아요. 자,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봤나요? 그냥 내가 그간에 공부해온 내용들을 한번 테스트해볼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시험을 봤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하루 동안 고생이 많으셨고 쌤과 함께 전체적으로 시험이 어떻게 꾸려져 있는지를 총평 시간에 살펴본 다음에 1번부터 20번까지를 우리가 배운 내용에 근간하여서 차근차근 정확하게 풀어나가는 요 연습을 또 해야 그 다음에 실력이 또 업그레이드가 되고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남아있는 시험들을 더 잘 볼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번 시간에 이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본격적으로 한국지리 내용을 배우고 나서 풀어보는 첫 모의고사다. 약간 이런 의의를 부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3월 학력평가 쌤과 함께 해설 강의를 들으신 학생들도 있죠. 그때는 한국지리 처음으로 시험 문제를 받아봐서 풀긴 했는데 그건 사실 우리가 배운 적은 없고 앞에서 중학교랑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들을 근간해서 그냥 정말 살짝 재구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한국지리를 고2 때 들어와서 배우게 되었고 그 다음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풀어보는 첫 번째 모의고사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고2 문제는 그냥 배웠던 범위가 좁기 때문에 그 좁은 범위 안에서 꾸려질 수 있는 정도, 그 정도의 수준으로 출제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기후 앞까지만 시험 범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대단원으로 치면 기후가 3단원이거든요. 3단원에서도 1, 기후 특성 부분 위주로 고까지만 시험 문제가 출제됐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사실 여러분들이 중간고사를 쳤을 거잖아요. 그렇죠? 아마 많은 학생들이 지형 정도까지가 중간고사 범위였을 것 같아요.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조금 있었을 수는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기말고사를 치게 될 텐데 기말고사는 보통 이제 기후 플러스 그 뒤에 배우는 내용들까지 알파가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이번 고2 6월 학평에서 다루게 된 내용은 여기까지의 전부, 그리고 1단원 내용도 있었죠. 그럼 1단원 내용과 지형의 전부, 그리고 기후의 아주 일부까지, 요까지가 시험 범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학력평가 20문제 꾸려지는 것 치고는 상당히 범위가 좁았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안에서만 출제된 시험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고요. 자, 수능 수준을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고2이기 때문에 쉬운 수준의 이런 문제들도 꽤 많이 보입니다. 근데 그래도 선생님이 1페이지를 보고서는요, 이 정도면 그냥 고3에서의 뭐 3월 학력평가 그 정도 난이도는 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몇몇 문제는 3학년 때의 학력평가 수준 정도는 되고 그리고 몇몇 문제는 너무 그냥 고2 수준에 굉장히 쉬워서 이 정도로는 절대 수능에 나오지 않는 이런 문제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 문제가 내신식으로 그냥 뭐 이것은 어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단답형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수능이라는 형태가 출제되기에는 이런 문제 스타일들이 많구나 이렇게 점검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문제 출제 유형을 감잡는 정도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자, 틀린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어려워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고2 수준이다 보니까 이거를 맨날 집에 가서 예습 복습하고 이런 학생들은 없잖아요. 그렇죠? 중간고사 치기 전에 잠깐 보고 기말고사 치기 전에 잠깐 보고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들을 푸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 실력이 제대로 쌓여있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틀린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지 어려워서 틀리고 뭐 이런 문제까지는 아니에요. 자, 6번은 댐과 하구뚝 이런 거 나왔는데 사실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것들 배울 때 주요하게 출제되는 포인트들 위주로 많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거는 약간 이제 사이드의 내용이긴 한데 수능 보는 학생들은 되게 디테일하게 공부하지만 내신 위주로 공부하는 학생들은 엄청 꼼꼼하게 잘 챙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틀린 학생들도 좀 있을 것 같고,
암석 부분은 사실 이게 어려워요. 내용 자체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리고 고2 학생들이 수능 준비용으로 디테일하게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이라면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도 좀 틀린 학생들이 있을 것 같고, 해안 지형, 그리고 하천 지형, 화산 지형 이런 것들은요. 전체적으로 그냥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어요. 근데 문제 자체가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쉽게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여기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그냥 골고루 배치되어 있는 일반적인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긴 한데, 이 내용들은 문제 자체가 원래부터 아주 쉬운 문제, 이런 문제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잘 학습되어 있지 않다면 틀릴 수 있는 문제. 거기다가 기후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기후의 자료를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능숙하게 풀어나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냥 대략적으로 학교에서 기본 내용만 배웠어요. 그리고 사실 기말고사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학습이 안 돼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런 문제를 푼다면 조금 어렵게 다가갔을 수 있겠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틀린 문제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나마 어려웠던 문제라고 한다면 요 중에서 암석 문제가 조금 어려웠고, 그 다음에 해안 지형도 조금 디테일하게 물어보고 있고, 화산 지형도 지도, 지형도와 함께 조금 디테일하게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요런 거 정도가 선생님이 뽑은 그나마 어려웠던 문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 여러분들이 고2 때 쭉 다 배우고, 그 다음에 겨울방학 때 한 번 더 공부하고, 기출문제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그 다음 올라가게 되면 고3, 3월, 4월, 그리고 6월, 7월, 9월, 10월, 그리고 수능 이렇게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 사이에 여러 문제들을 풀 때 사실 그냥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실력이 부족해서 약간 어려웠던 거지, 그냥 실력만 쌓고 나면 이런 정도는 충분히 너끈하게 맞출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정도 수준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항 출제표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아무래도 6월이고 배운 내용 자체가 별로 없다 보니까 요 정도 범위 안에서 20문제를 꾸려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한 단원 안에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많이 나왔습니까? 그렇죠? 이런 게 전형적으로 내신 시험이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요 하나 안에서 막 3-4문제씩 들어가 있고, 여기도 막 3-4문제 들어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훨씬 더 좁은 범위 안에서 디테일하게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돼요. 그리고 빼먹는 주제 없이 가급적이면 수능에 이렇게 많이 출제됐던 주제에 대해서는 한 문제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도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지금 포진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국토의 위치와 영토에서는요, 영해 문제 자주 나오죠. 그리고 우리나라 이쪽 저쪽 끝에 있는 주요한 섬들도 문제는 많이 나오죠. 그런 것들이 빠짐없이 나왔습니다. 수능이었다면 이런 거 2개 중에 그냥 한 문제 이렇게 출제되었겠죠. 그 다음 국토인식의 변화에서는요, 대동여지도 굉장히 중요하고 고지리서도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수능이었다면 이 중에 하나가 출제되었겠죠. 여기서는 2문제. 그 다음 지리정보와 지역조사, 지리조사, 그리고 GIS 문제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수능이었다면 한 문제 정도만 출제되었을 거예요. 자, 여기서는 따로따로 2문제. 그 다음 한반도의 형성과 산지 모습, 이것도 수능이라면 한 문제. 그리고 하천 지형 한 문제, 해안 지형 한 문제, 화산 지형과 카르스트 지형에서 한 문제. 보통 이런 정도가 출제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와, 문제가 2문제. 여기서는 4문제. 여기서도 2문제. 그러니까 결국은 더블링 되어서 나오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고위평탄면 문제가 5번, 암석 분포 문제가 8번이고, 그 다음에 댐과 하구뚝 관련된 문제 6번 출제되었고요. 해안 지형이 9번, 석호가 11번. 사실 석호도 해안 지형인데 이건 종합으로 나왔고 이건 단독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하천 지형이 있고요. 그리고 해안선과 관련된 되게 이제 그냥 수능에서는 잘 나오기 어려운 이런 주제들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 화산 지형과 카르스트 지형은요, 카르스트 한 문제, 화산 지형 한 문제 이렇게 따로따로 출제가 되었고, 보통 수능이라면 이렇게 2개 정도가 뭉쳐져서 한 문제를 구성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다음 기후는요, 뒤에까지는 나오지도 않고 요까지만 했는데 이 안에 하나, 둘, 셋, 넷, 5개의 문제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안에 좀 많이 우겨 넣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기후 원리, 기단, 팬현상, 그리고 기후 비교하는 거, 계절 특성까지 굉장히 다채로운 기후 문제를 여기다가 집어넣어놨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원별로 배분이 돼 있다. 이거는 6월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수능에 가게 되면요, 주요한 내용 위주로 한 문제씩 출제되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거,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총평이었고요. 우리 1번부터 20번까지 문제를 상세히 차곡차곡 살펴봐야 되잖아요. 요거는 뒤에 있는 해설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지 준비하시고 선생님과 함께 해설편에서 만나서 자세하게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